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사실이 맞는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이혼까지 이어졌는데 문제의 시작이 저 때문이었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더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모의 성격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이 되었던 터라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죠. 당연히 제가 임신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편이 되어주는 건 당연했었는데 남편의 태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시모가 저를 위해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저를 더 막대하는데 홀몸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시모에게 결국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을 때가 한창 입덧이 심할 때였어요. 아, 지금 너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그동안 불평불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 지금 임신했어요.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인데 어머님도 이런 제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신했을 때 어머님도 입덧 심했다면서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지 뻔히 아실 텐데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인가요? 그래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더 이상 어머님 댁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입덧이 심한데 냉장고 문 열어 음식하라는 건 당연히 너무 곤욕스럽죠. 나 때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했었지. 첫째 딸이랑 막내 딸은 입덧이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만 입덧이 심하더라고. 나도 아직까지 그때를 잊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입덧해 가면서 음식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뭐든 다 했었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물러 터져서는 꾀를 부리는데 절대로 유산 같은 거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입덧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음식 준비나 하거라. 전 지금 너무 심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입덧의 정도가 다른데 어머님이 버티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손주를 임신했는데도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옳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구만. 내 예상에 딱 맞아 떨어졌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얼굴 보자마자 버릇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너는 그때 누나 말 들었으면 더 좋은 색식감 얻을 수 있었잖아.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일을 시키던 군말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건데 눈까지 치켜 세우는 거 봐봐. 저게 어른을 대하는 행동이 맞는 거야?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즐거운 주말에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속 안 좋게 계속 헛구역질만 하고 있으니까 내 속까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언니는 임신했을 때 입덧 한 번 없이 애만 잘 낳았는데 새 언니는 어떻게 된 게 화장실 변기통을 놓지를 못하네? 이것도 약간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거 아니야?
새언니 딱 보면 삐쩍 말라서 툭 치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처럼 되게 약골이잖아. 내가 오빠였으면 절대 새언니 같은 여자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임신까지 해버려서 이제 반품도 못하겠다. 엄마, 우리 그냥 새언니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음식 시켜 먹어요. 그게 제일 편하겠어. 옆에서 입덧하는데 나까지 속이 울렁거려서 너무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옆에 없는 게 좋지. 새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 입덧 좀 참으면 안 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왔는데 임신했다고 알아주기라도 해달라는 거야? 집에서는 별로 하지도 않던 입덧을 왜 우리 부모님 집에선 쉬지 않고 하는 건데?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보잖아? 꼭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 꾀부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아, 제발 적당히 좀 해. 됐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겠니? 임신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을 선택한 건 좋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서 만족을 못해서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었지만 네가 내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며 노력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처음 했던 말과 다르게 입덧 좀 한다고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안 분열만 생기는 건데 잘 생각해라.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저에게 뱉은 막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미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만 보면서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면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다 싶을 때 한마디 정도 해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건데 시부는 자리만 지킬 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시댁에 발붙일 이유가 없어 보여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향했었는데 충격적인 건 임신한 저를 혼자 보낸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리면서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는 꼭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으니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은 잘했는지 문자 한 통도 없던 남편의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대우도 못 받는데 붙어 있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 보니 남편과의 이혼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그날 서운함은 분노로 변해버렸고 오랜 시간 끌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상처를 덜 받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나 봐. 너는 내가 걱정도 안 됐니? 하루 종일 변기통만 붙잡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입덧하면 다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임신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잖아. 시간이 좀 지나면 입덧도 줄어든다던데? 일단 너무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쉬어. 나는 또 나가봐야 돼. 오래간만에 친구가 근처에 왔다길래 얼굴 좀 잠깐 보고 오려고. 몇 년 만에 얼굴 보는 거라 아마 술까지 마시고 들어올 거야.
너는 친구는 중요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상황에 친구를 꼭 만나러 나가야 돼? 입덧하는 게 당연한 거면 네가 임신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 혼자 만들었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럴 거였으면 나랑 왜 결혼했어?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잘하겠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편은 약속이 늦었다면서 저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옷만 갈아입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고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보고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좋지 않은 몸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짐을 싼 뒤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생활하시던 엄마는 갑자기 제가 찾아오자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과 무슨 일 생겼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 이혼 서류를 본 듯했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는 말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 좀 바꿔달라면서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났는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처가로 달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라면서 집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동안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오기라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야구 방망이를 구입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쓰려고 구입해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남편한테 사용할 거라곤 엄마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아, 장모님. 위험하게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 어떡해요?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 사람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버릇없이 뛰쳐나와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자네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나? 우리 딸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명 경고했었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똑같은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임신한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솔직히 너무 과해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다고요.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음식 좀 하라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입도 핑계대면서 집안 분위기 전부 다 망쳤다니까요. 그거 좀 참으면 되지. 얼마나 힘든 일 시킨다고
식구들 보는 앞에서 비이상하게 오바이트 하면 되겠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야? 자네 피가 섞인 자식을 임신했고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당연히 옆에서 내 딸을 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나? 어찌됐든 내 딸은 임신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러운 감정이 들지도 않는 거야? 다른 사위들은 딸이 임신하면 뭐든 다 해준다는데 자네도 내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입덧이 심해서 사돈댁에도 다음에 가고 싶어 했는데 무작정 끌고 갔었다며?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하는 말에 조금도 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말에 통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났는지 야구방망이를 사정없이 내둘렀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아무리 무력으로 행동해봤자 남편의 힘을 엄마가 감당할 수는 없었고 남편은 이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제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이혼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은 채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다가 화 좀 가라앉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도 무시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앞으로 속 편하게 사는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턴 남편한테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자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시모가 직접 찾아와 저희 엄마와 얼굴을 대면했어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만 주고받다가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내 아들과 이혼하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억지라고요? 제 딸 인생 망쳐놓고 위자료 몇 푼 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린다는 말이 나오세요? 신서방이 내 딸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해서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홀몸도 아닌 걸 알면서 어떻게 임신 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사돈집안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잘해줄 필요가 있나요?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인 손주가 자라고 있다 해도 원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손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지만 내 아들이 결혼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던 것 뿐입니다. 이혼 위자료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면 이혼이 되겠어요? 큰 돈이라뇨. 앞으로 제 딸이 애 키우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원한다 해도 이건 아니죠. 이혼 한번 하는데 위자료로 3억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 절대 물을 수 없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당신이 결정지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와 시모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도 시모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는데 시모가 3억을 줄 바엔
차라리 이혼을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년이 걸리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라도 저와 남편의 이혼을 쉽게 끝내게 놔두지 않을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시모가 한바탕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시모의 뒤에서 상황만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자 저도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처음 겪어보는 몸의 변화에 적응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입덧까지 하면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해결되길 바랐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인간 이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서로를 헐뜯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버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임신한 몸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엄마는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어요. 쓰러지시면서 후두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왔고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신고하신 손님이 한 말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출혈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 식당을 녹화하고 있는 CCTV인데 언제부터였는지 CCTV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들 말로는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며 식당에 문제될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유 때문에 쓰러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끝난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의 몸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의사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뇌에 출혈이 동반되었고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뇌에 손상이 입게 된 것 같다며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만약에 깨어난다 해도 후유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이 가해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저에게는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의사는 뇌를 감싸고 있는 출혈이 전부 없어진 뒤에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희망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기에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지 더 이상의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는 엄마를 확인한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거침없는 막말과 함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면서 바로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해야 될 거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만큼은 저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처음부터 그냥 좋게 이혼했으면 장모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 네가 모든 걸 자초한 거야. 식당 일도 바쁜데 우리 이혼 문제 때문에 너를 도와주겠다고 신경 쓰다가 가로로 쓰러진 거 아니야. 넘어진 도중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엄청 건강한 분이셨잖아.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는 거야. 어찌됐든 이혼 위자료 3억은 절대로 못 주니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1억만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새 출발할 때 아이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 앞으로 시를 생각하지 마. 진짜 포기하면 너는 더 좋잖아? 괜히 임신한 몸으로 문제 일으켜서 유산까지 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 대충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 봐도 되겠어요. 우리 집안과 애초부터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머리 숙이고 기어도 시원찮을 파네. 얼굴을 치켜 세우고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서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올케가 감당해야 될 문제니까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럼 이제야 지긋지긋한 이혼 끝낼 수 있는 거니? 정말 징하다, 징해. 다음부터 오빠는 엄마가 데려온 여자랑 살림 차려. 괜히 고집 부려서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더 생긴다는 거 몰라? 아유, 입 아프게 그만들 해라. 어차피 우리가 이긴 싸움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 말대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해라.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끝까지 막말을 뱉어댄 그 인간들을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심각해진 상황인데 순순히 이혼해주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려보며 갈 때까지 갈 거라고 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은 뒤 그 인간들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 내쫓겼고 이혼 소송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렸다가 배가 급격하게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혈까지 하길래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아랫배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그때가 임신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던 상태라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했었고 그렇게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는데 너무 큰 고통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상태였고 이혼 소송 문제로 체력이 바닥이 나버려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유산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버티지를 못해 이미 뱃속에서 잘못된 상태로 하혈을 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짓만 하지 않았어도 유산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만들었고 저는 그날 하염없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면서 어차피 이혼을 할 거였는데 찝찝했던 부분이 정리가 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시모는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이판사판이었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아이도 유산됐으니 이혼 절차는 쉬워질 거라면서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까지 잃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삶이 의미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인 엄마마저 떠난다면 앞으로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있던 제 아이가 떠나고 엄마의 곁에서 병간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면 며느리 역할을 끝까지 하던지 아니면 그만 질질 끌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라는데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추석 명절이니까 법적으로 내 아들과 부부 관계이니 내 집에 와서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붙어 있어? 어차피 가망도 없어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노인네 옆에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건데?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명절상 차려라. 내 딸들이 네가 만든 음식 아니면 입에도 안 되겠단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하라고 지금 저러는데 배 골려서 산송장 만들 거야? 당장 우리 애들 점심상 대령해라. 2년이? 쉐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명절날 머리채 잡혀야 정신 차릴래? 빨리 일어나. 아들, 얘 데리고 차에 태워라. 이거 안 나? 내가 왜 그쪽 집안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내가 받은 피해 그쪽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명절 음식 먹고 싶으면 직접 해먹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얼굴에 손을 올렸고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두 신우가 자기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들려왔고 모두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눈을 뜨셨는지 어느 안전이라고 난리를 치냐며 당장 무릎 꿇고 빌라며 충격 명령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는 모습에 저 또한 너무 놀랐는데 엄마는 시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엄마를 식물인간 만든 사람이 시모라는 말을 꺼내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저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해 하던 사이 시모는 급하게 병실 밖으로 도망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깨어난 엄마를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신이 들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경찰에게 시모가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도중 시모가 갑자기 들어와선 저와 남편의 이혼을 요구했고 점점 안 좋은 감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시모가 엄마를 강하게 밀쳤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거였어요. 엄마는 시모가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도망쳤다면서 그때의 상황을 모두 진술했어요. 경찰들도 확인을 하지 못했던 식자재 창고 앞에도 CCTV가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식당 문을 닫았던 상황이라 CCTV가 그때의 날짜로 녹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고가 난 이후 시모가 뒷문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려 했던 시댁 식구들 또한 공범이 되었고 그 인간들은 붙잡히지 않으려 숨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국 전부 붙잡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살인 미수로 5년의 형을 받았고 시모의 범행을 알면서도 숨긴 시댁 식구들은 징역 1년의 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1년 동안 병실에서 생활한 걸 생각하면 너무 낮은 형벌인 것 같지만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제가 유산한 것과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던 총 피해에 대한 3억 5천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중이지만 사고 당시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이렇게 끊어낼 순 있었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 자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부터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그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에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창 단풍이 짙게 물들었던 시기라 부모님께선 단풍여행 가신다면서 주말에 저와도 함께 가길 원했는데 저는 그때 특근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었고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날들이었지만 친척,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한참 어린 남자 직원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자 직원에 대해 뒤늦게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까지 여의고 많이 힘들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와 남자 직원이 잘 되길 은근히 바랬지만 그건 직원들의 바람일 뿐 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고 남자로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반면에 그 남자 직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겐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거품물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상당했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모든 걸 저 혼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서툴렀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시댁 생활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남편이 안 볼 때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한테 시모와의 갈등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변해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뭐하러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냥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잘 지내야지. 나야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 가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겠어?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말 좀 잘해볼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 집에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 남편은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점이 서운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시모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것보단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시댁을 가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막대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을 듣게 된 이후 너무 큰 실망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기준에선 엄마의 행동이 심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일 뿐이잖아. 내가 봐도 너무 굼떠서 답답하긴 하던데 나이가 30대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봐.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지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한계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 몸이 굼뜨다고? 힘들어하는 나를 봤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킨 건데 내가 손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보고만 있는 거라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빨리 가서 집안 청소 마저 해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예전에는 삭신이 다 쑤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니까 집안 청소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갈비찜 먹는다는 말에 들떠서는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갈비찜 먹을 수나 있겠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굼뜨니까 우리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나한테 집에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 행동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 집에 다녀가고 이 사람이 집에서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는데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너 나한테 달려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나에 대해 불만을 내 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그렇게 되면 모자지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는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되길 원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다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가져?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 안 볼 때면 막말에 물건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은 20대 초반인데 너는 30대가 넘어갔잖아.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이었으면 결혼 허락해 줬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아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여길 거다.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까지 늘었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맞아도 싸지.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너 오고 나서부터 살고 싶지가 않아. 시모는 저에게 현관 앞에 있던 긴 장대를 꺼내 들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편한테 자기 험담하며 고자질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그 상황에 남편은 도망치다가 더 크게 다친다면서 몇 대 맞고 끝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모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를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점점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남편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각방을 쓰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붙잡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망설이지 않고 발길질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놔주겠대? 네가 나를 거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칠게 행동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애 만들어 올 거냐고. 당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겨드려야 하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내 뜻에 따라. 한 번만 더 저항하기만 해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도망가봤자 집안이야. 이리 오래도.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자.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일 정도로 인간 이하의 행동에 저는 손을 올렸고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그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무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저는 그날 이혼하겠다며 소리치자 남편이 시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모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이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며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손주 하나 낳아주고 가야 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손버릇이 시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모에게 돌진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려 시모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길래 달려가 뻗어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부모를 잃은 아픔을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제 마음을 뺏었던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눈빛과 얼굴에 시모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과 저를 막대했던 시모에게 질려버린 이후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좁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남자와 항상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제 얼굴엔 항상 그늘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마음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냈고 저는 그 말을 듣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쁜 날이었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 그날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했던 버스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의 부모는 숨을 거뒀고 아내분은 어린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 놀랐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놀라움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던 딸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거의 엄마로 여길 만큼 붙어 다녔던 터라 또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감동받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둘 낳아 큰딸과 아들 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60 가까이 되는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39살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보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인사 온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 딸과 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전 남편을 강하게 붙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당신 맞지? 똑쟁반 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가정 보러 들어왔냐? 얼굴 안 본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굴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여기 집안 사람들이 잘해주나 봐. 앞치마 벗으면 이 집안 안주인인 줄 알겠어. 예나 지금이나 몸이 굼뜬 건 여전하네. 아이고 하상아.
그렇게 서빙해서 돈 받아먹고 살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이 570억이나 된다면서?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은 인생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쓸데없는 의심 받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줄래?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원래 내 계획은 혼전 임신이었는데 이 집 아가씨가 워낙 비싸게 굴어야 말이지.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호텔 근처에도 못 가봤다.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혼전 순결이야? 이 집 아가씨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좋댄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듣고 굴러 들어온 돈다발을 걷어찰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비위 맞춰주면서 살살 꼬드겼지.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뜯어 말릴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까지 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제 딸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상처 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태껏 남편의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만큼 제 두 아들들보다 큰딸에게 애정이 많은데 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제 딸은 30대 후반이고 전 남편은 50대 초반이니 남편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재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전 남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려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아직 서로가 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자리에 딸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전 남편이 자기가 전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게 될까봐 당황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붙여왔어요. 아, 저기요. 일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크게 만들지 말고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중은 씨랑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중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정연이 너희 엄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런 집안에 이 여자가 안주인 일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떡쟁반 들고 정신없이 음식 나르고 있었잖아. 정연이 너희 집에 가정부가 몇 분 계신다며. 그럼 내가 자각한 거였어? 아유, 이런 몰라 뵀습니다. 그게 인사냐? 내가 네 장모다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너까지 게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정연아, 내 입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저놈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다.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어. 방금 전까지 대화했었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문제인데 시간 더 끌어봤자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일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과 제 딸은 눈앞에 보이는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눈빛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전 남편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사정없이 절편으로 얼굴에 뺨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전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는데 전 남편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180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뺨에 손을 올렸고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남편과 제 딸이 옆에 있어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고 무시당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든든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전 남편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 딸에게 아빠 같은 남자도 좋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진중한 사람 찾아보라고 좋게 설명해 주었네요. 제 딸은 아직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딸이 임신을 했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불행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이 처신을 잘한 것 같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제 딸이 약사인데 전 남편이 제약회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시근덕거리며 접근했고 야무진 제 딸은 여러 번의 구애에 결국 넘어간 눈치였어요. 전 남편의 부모가 최근에 병들어 하나둘 떠나면서 측은하게 다가오니 딸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네요. 2번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